수출이 비상사태라 결국 그날이 왔다.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출입 실적입니다. 수출이 0.8% 늘었습니다. 수입도 0.3% 늘었고요. 수출은 148억 7,600만 달러를 수출했고요. 수입은 171억 500만 달러를 수입을 했습니다. 무역적자는 22억 2,9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죠. 예. 2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래도 수출이 늘었네. 역기저 효과. 작년에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원래는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떨어졌네. 플러스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조업일수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올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0.5일이 많습니다. 0.5일이 많은 것을 감안을 하면 수출은 결국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일평균 수출액을 보면 이게 일평균으로 가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일평균으로 가면 줄어듭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6.4%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전체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고 수입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고 무역 수지는 22억 2,900만 달러지만 이거보다 더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요. 지금 수출의 경우에 2022년 2월에 20.6%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하면서 엄청나게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는 마이너스 7.5%가 됐고요. 그래서 2024년 2월에는 4.8%가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5년 1월 1일에서 10일까지 0.8%. 작년에 4.8%인데 좀 올라갈 필요도 있거든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1.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승용차는 27.1%가 늘어나고 선박은 1474.8%가 늘어나고 무선통신기기도 19.2%, 정밀기기도 3.7%가 늘어났지만 반도체가 1.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석유 제품이나 철강 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이 떨어지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반도체가 성장률이 더디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수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그게 느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예, 실제로 반도체를 보면 2023년 마이너스 42.5%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요게 2월입니다. 2월 56.2%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1.8%예요. 반도체 상황이 심상치 않죠.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이 왔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반도체가 이제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거죠. 반도체가. 자동차는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박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선박에는 부과가 안 될 거지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철강은 이미 부담이 됐고요. 또 무선통신기기까지도 확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입 상태는 2025년 2월에 1월에서 10일까지 0.3%. 결론적으로 보면 수출은 좀 더 늘어나고 그죠? 수입은 조금 덜 늘어나면서 뭔가 무역 수지를 밸런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결국은 균형을 못 맞추고 22억 2,9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올 들어서 무역수지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41억 1600만 달러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517억 71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면서 무역수지 2년 동안 죽을 썼던 것을 회복을 했다. 2022년에 477억 8500만 달러를 적자를 내면서 대한민국의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이게 2024년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무역 흑자를 내면서 뭔가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런데 2025년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41억 1600만 달러의 적자니까요. 뭔가 작년에는 흑자만 냈는데 올해는 적자를 내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지금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미국의 수출이 줄어듭니다. 지금 미국의 수출의 비중은 17.5%까지 줄어들었고요. 실제 수출 액수도 마이너스 8.6%가 줄어들었습니다. 26억 600만 달러. 중국에 대한 수출은 4.5% 오히려 늘었습니다. 29억 4,200만 달러로 19.8%를 차지하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중국은 늘었는데 미국은 줄어들었어요. 다행히 진짜 괜찮은 건 유럽이 11.7%가 늘었다는 거. 비중도 10.8%로 확보했다는 거고요.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20.7%가 늘었습니다. 일본은 22%가 줄어드는 대신에 대만에 대한 수출은 26.1%가 늘었고요. 인도에 대한 것도 6.3%가 늘었습니다. 뭔가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의 어떤 상황은 좋아지는 거죠. 뭐 일본에 대한 것은 워낙 오랫동안 무역 역조가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미국에 대한 게 줄어드니까 이게 조금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다행히 중국에 대한 것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니까 2025년 1월에 마이너스 14.1%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또 중국에 대한 것도 상황이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늘어나니까 그나마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에는 그날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그 날을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2022년 477억 8천만 달러가 적자가 났을 때 2023년 99억 7천만 달러가 적자가 났을 때 그날을 그날이라고 규정했을 때 2025년 2월 1일에서 10일까지 전체까지만 따지더라도 41억 1600만 달러의 적자는요. 지금 상황을 굉장히 꼬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트럼프는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을 거예요. 아마 일본은 좀 봐준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은 위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적국이든 이게 동맹국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관세를 때리고 보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상황이 지금 점점 나빠지거든요. 그거 반드시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분명히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의 관세는 앞으로 뭐 3월 말 4월 말 적어도 말입니다. 1분기 안에 끝날 것인가 2분기까지 갈 것인가 이거를 더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1분기 말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큰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고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